자, 반갑습니다. 신윤gen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2개 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실기 분석 기사 실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건데,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발 환경을 설정을 해야 되고 별로 그렇게 힘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넘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이제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실습을 하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갑니다. 역시 기출문제도 두 번의 기출을 할 거예요. 2023년부터 2023년 6회부터 문제가 바뀌었어요. 원래 5회까지는 단답형이 추가가 되었어요. 단답형이 있었고 작업형이 두 가지로 있었는데 2023년도부터 이제 단답형은 폐지가 되고요. 작업형 3개로 문제가 나누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작업형 3개를 각각 서브 문제 2개도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거를 180분 즉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6회 바뀐 부분입니다. 그죠? 실기 자격금 검정 안내.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를 합격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 자격 관련돼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 여기 보시다시피 2024년 5월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6회, 7회 이렇게 문제를 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많아봐야 5장, 그리고 좀 적게는 3장에서 4장에서 다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저는. 자, 그래서 여기에 수험자 유의사항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시험 중에 뭐 전자통신기기 뭐 이런 것들 절대로 들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험 중에 계산기 등 전자통신기기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윈도우 기본 메모장만 사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외부에 뭡니까? 구글이나 네이버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여러분들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시험 환경이 클라우드 기반 CBT인데요.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를 2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첨부된 응시 가이드라인과 응시 환경 체험을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단 문제를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이 R 또는 파이썬 언어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파이썬이 요즘에 대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겠지만 파이썬의 기본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은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넘파이라든지 아니 판다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꼭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러한 패키지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파이썬 언어로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시험 환경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이렇게 시험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여기에 보시면 자, 코드 실행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되며 시간 초과 시 강제 실행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실행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강의 시간,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환경에서 시험을 칠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너무 많은 소스 코딩을 하게 되면 실행 부분에 있어서 1분이 초과가 돼 버리면 자동으로 그 정답은 그 여러분들이 코딩해 놨던 짰던 소스는 그냥 무효화 처리가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연습도 하고 하면서 그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험을 칠 때 실행이라는 거, 이거를 자주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제공된 패키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제가 연습할 때도 강의할 때도 제공된 패키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요렇게 제가 안내사항, 주의사항들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응시 가이드를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알겠죠? 시험 치기 전에. 일단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느 정도 정해진 내용이라고 한들, 이제 나온다고 한들, 문제가 요리 다르고 저리 다르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데이터셋,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6회, 7회 때 주어졌던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는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한번 해볼 것입니다. 자, 아울러 그래서 저는 이 창에서 연습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죠? 연습을 안 하니까 이걸 닫고요. 이걸 구글로 제가 다시 바꿀게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실습 환경에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컬랩이라고 있어요. 컬랩 환경에서 우리가 파이썬을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실기 부분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구글 콜앱 같은 환경은 클라우드 기반의 파이썬 플러스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전부 구글 계정은 다 가지고 계시죠? 구글 계정만 있다면 무료로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아울러 많이 실행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고,
더불어 디버깅 기능도 좋습니다. 스택 트레이스도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걸 우리가 나중에 로컬 드라이브하고 마운트를 하는 그러한 기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한글로 구글 콜앱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엔터 딱 치면 구글 콜앱, 뭐 콜앱 러터리, 콜앱 러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뭐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구글 콜앱을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 콜앱, 알겠죠? 그래서 콜앱을 이렇게 딱 누르면 이제 콜앱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테스트로 한번 했는 게 있어서 그냥 요거는 제가 전부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삭제가 되는데 왜 작업이 다 삭제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닫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새 노트를 눌러도 돼요. 그래서 취소를 누르면 이러한 페이지가 먼저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페이지가 떠요. 그래서 콜앱이란 무엇인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브라우저 내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 구성이 필요하지도 않고 무료로 GPU도 사용을 하고 간편하게 깃에서도 올릴 수가 있고 로컬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앱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데이터 시각화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 리소스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자, 여기에 목차가 있는데요. 일단 이 목차는 닫을게요. 알겠죠? 닫고 여기에 파일이라는 곳이 있죠. 맞나요? 예. 그래서 파일에서 새 노트를 열면 돼요. 그래서 새 노트를 열고요. 그러면 이제 콜앱 창이 열리면서, 그죠? 요런 형태로 나와요. 요런 형태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제 자바 스크립트를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연결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게 연결을 해줘야 파이썬 스크립트 실행을 위한 하드웨어의 자원, 예를 들면 램이라든지 디스크 등을 할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을 딸깍 누르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연결이 쭉 됩니다. 연결됨이라고 떴고 지금 연결된 런타임 파이썬 3, 시험에서도 파이썬 3입니다. 그래서 구글 컴퓨터 엔진 백엔드, 램은 0.83, 디스크는 32.78 이렇게 할당이 됐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보셔야 될 게 코드와 텍스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뭐 텍스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이렇게 나누고자 할 때 쓰면 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는 여기서
코드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여기 다 있죠. 그리고 2주를 내가 삭제를 하고 싶으면 휴지통을 누르면 돼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에서 간단하게 파이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파이썬은 기본 문법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얘는 타입형 언어가 아니죠. 파이썬은 타입형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타입형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int라든지 long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변수 적어요. 그죠? 테스트 하고 여기에 대입되는 값에 따라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 보기에 좀 작죠. 예, 요렇게 할게요. 자, 테스트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타입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7.77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스트는 타입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타입에서 tst 하고 여기서 한 줄 한 줄씩 실행해도 되지만,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한 줄씩 실행하고 싶으면 Shift Enter.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전체 다를 내가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Ctrl Enter를 누르시면 돼요. 단축키.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씩 만약에 코드가 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씩 코드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해당 스크립트만 실행하고자 할 때 단축키는 Shift 그리고 플러스 엔터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체 프로그래밍 코드를 한 번에 실행하고자 한다면 컨트롤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주석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죠.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그죠? 그래서 다 자기가 주석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컨트롤 그리고 역슬러시를 딱 눌러주면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는 게 보이시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서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얘는 자동 완성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자동 완성 기능이 다 나오죠. 그죠? 인텔리전스 기능이. 그만큼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에 갔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가면 여기 응시환경 체험환경에 가보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린트 하면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도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도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언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선언해 놨는데 이렇게 선언했으면 인텔리전스 기능이 떠야 되거든요. 원래.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실기 시험 치러 가실 때 코딩 하실 때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간결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차차 우리가 같이 해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Shift Enter 눌러봤어요. 그죠? 눌러보니까 뭐 아무런 말도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했습니다. 하니까 여기 왜 답이 안 나올까요? 아, 프린트 테스트를 이렇게 테스트하면 컨트롤 딱 치니까 이거는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컨트롤 엔터 딱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777.0이 나오죠. 그죠? 100 곱하기 7.77이면 777.0이고 그죠? 그리고 프린트해서 타입을 이렇게 우리가 찍어주면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면 클래스 형태의 플로트 타입이다 라고 나오고 결과도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지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해 놓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휴지통 있죠. 셀 삭제 하면 아이고 컨트롤 MZ 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컨트롤 MZ 아이고 왜 이렇게 됐죠? 다시 구글 콜앱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자 어차피 잘 됐네요. 자 오픈 콜앱에서 제가 방금 한 게 요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취소를 누르고 이제 이거를 닫고 파일에 노트 열기가 있죠. 그죠? 컨트롤 O 하면 됩니다. 컨트롤 O 하면 내가 방금 한 거를 그대로 이렇게 땡겨옵니다. 땡겨오는데 내가 아까 저장을 이거는 계속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포트래. 여기에다가 그냥 샘플로 아이고 데이터를 제가 저장을 안 해가지고 뭐 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테스트 C 플러스 2C 하고 테스트 프린트 타입 테스트 하고 프린트 하고 테스트 그리고 나서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 모든 변경사항이 저장됨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 S 하고 저장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저장을 시키면 자 요거를 한번 눌러봐요. 디렉토리가 나오는데 딱 클릭을 해보니까 요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파일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파일을 클릭을 해서 이름을 바꾸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에서 이름 바꾸기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테스트라고 이름을 제가 노트 이름을 바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실수를 했는데 지금 컬럼이 여기 있는 상태고 요 결과를 보기 싫다면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여기는 실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int 타입으로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딸깍 클릭하면 출력 결과 사라지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적었어.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났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해서 name error 해서 trace back 해서
python input 해서 여기에 라인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name error 해서 name typ is not defined 라고 해서 typ라는 게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몇 번째 몇 번째 코드 라인에 이렇게 에러가 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타입을 이렇게 치고 컨트롤 S를 항상 눌러줘도 되지만 알아서 얘는 데몬스레드로 이 내가 무엇을 적든 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세션 장소에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C 드라이브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새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빅데이터 실기잖아요. 빅데이터 실기 소스 실기 작업이라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파일을 그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고 이 파일을 내가 저장을 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물론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여기에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빅데이터 실기 작업 해서 여기에다가 테스트 점 뭡니까? 테스트 점 파이 확장자로 이게 열기가 돼 있군요. 잠시만요. 네, 여기서 이 소스 코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걸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 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걸 클릭하는 게 아니라 파일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 다운로드를 할 건가? 아니면 콜앱에서 되는 이 IPIMB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할 건가? 그래서 저는 파이 확장자를 가지는 다운로드를 할게요. 그러면 클릭을 하면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건가?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던 우리 작업 폴더, 그죠? 여기에 그대로 테스트.py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장 이렇게 눌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테스트.py가 생성이 됐죠. 제가 지금 이렇게 뜨는 이유가 제가 여기에 예전에 파이썬 강의를 할 때 파이참이라는 툴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요거와 연동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지웠어요. 그죠? 맞습니까? 지우고 나서 저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없겠다, 그죠? 그런데 내가 다시 아까 저장해 놨으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눌러 보시면 자, test.py가 있죠. 이거를 열기를 딱 하면 여기에 test.py가 올라옵니다. 그죠? 더블 클릭을 해보니까 test.py는 이렇게 나오죠. PIMB 파일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새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해서 세션 관리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테스트 요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엔터 하니까 그대로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요 연결을 해가지고,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돼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뭐죠? 다운로드를 하든 저장을 하든, 이 저장은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는데 이걸로 이제 저장을 해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름을 안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을 뭐 테스트 1이라고 하나 이름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지우고 다시 저장을 했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여기에서 파일에서 뭡니까? 노트 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 요거죠. 그죠? 요거를 딸깍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컨트롤 O 해서 저장했는 것이, 자, 여기에서 보죠. 어디 갔나요? 자, 여기에서 볼까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부분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PYMB라는 거 열기를 했어요. 그러면 클릭을 하면 원시 소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이러한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필요가 없다 하면 파일 삭제를 확인을 하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날라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날라갔지만 여기에서 실기 작업에는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연결 프로그램을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아니면 메모장도 있을 겁니다. 메모장. 그죠? 요걸로 내가 항상 이 맵을 열겠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요렇게, 아이고, 이게 아니죠. 보시다시피 요렇게 딱 열리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 프로그램을 뭡니까? 노트패드로 메모장으로 확인을